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거와 미국 기관차를 연구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나오는 리포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 정책보고서는 미국 연준위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왔는데 미국 연준위 같은 경우는 매년 두 번 나오는데요. 2월 달과 7월 달에 보통 나옵니다. 2월 아니면 7월 달에 나오는데 때로는 7월이 아닌 6월 달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레포트 자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작년 9월에 지금 일어날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수치값이 어떻게 될 거고 성장률은 어떻게 될 거고 실업률은 어떻게 될 거고 소비자 지수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돈을 이제 테이퍼링 할 건지 풀 건지 확 쏴버릴 거든지 정책안을 수정을 계속 하는 거죠. 조금씩 그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 레포트로 제출하고 그 레포트는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하원과 상원에 이게 레포트 자료가 이게 제출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여기 보면 연준이고요, 미국 연준이고 여기 보시면 레포트 자료가 통화정책 보고서라고 나오죠. 2월 달에 거. 이게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주소는 제가 URL은 다 남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자료는 여기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갈게요. 다운받아 보시면 대략 한 75페이지 이렇게 돼요. 보실 분들은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대단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별 그런 거 없어요. 잠시만요.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여러분. 자, 이 자료는 뭐냐면은 영어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자, 우리는 핵심을 알고 싶잖아요. 75페이지 제가 다 읽어보고 핵심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얼 GDP 그리고 unemployment 맞죠? 실질 GDP 그 다음에 실업자 PCE 코어 PCE 이게 뭐냐면 쉽게 그냥 우리 개인이 돈을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그 지출을 지수화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광범위한 부분이고 이거를 더 세분화시킨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쉽게 그냥 우리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했냐 이 개념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내 주머니에서 돈을 썼냐 이 개념이에요. 그 부분을 나타낸 거고 요 부분 목차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메디안 센트럴 텐덴시 이거는 이제 중간값이고 이거는 메디안 그러니까 시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초 예측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레인지 범위. 그러면 이 예측값이 범위 구는 얼마큼 이렇게 벌어지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잖아요. 예측값이 정확하게 적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범위값의 중간값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래도 중간값이 확률값이 높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표준 편차는 그 중간 평균값에서 벌어진 얼마나 그 벌어졌는가가 표준 편차 개념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중간값이 웬만하면은 이 전체 분포도상에서 거의 한 95% 90%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확률값으로 높다 사회적 현상을 반영시키는 확률값이 높다 정확도가 높다 그나마 그걸 이제 바라고 하잖아요. 바 전문용어니까 빼고 하여튼 이거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작년 9월달 프로젝션으로 해서 작년 9월에 전략적으로 해서 GDP 지금 이제 20년 21 23년까지 GDP 값을 예측을 해보니 뭐 이런 개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예측한 값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직접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게 그러니까 2월 17일날 나온 거니까 2월 17일날 그네들이 이제 국회에 보고를 했고 하원과 상원에 보고를 했고 이제 그 보고했다는 내용이 이제 메일이 저한테 온 거예요. 작년 9월 달에는 예상 수치가 이랬는데 지금 1월 달에 이 데이터 값을 수집을 하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좀 좋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실업자 지수도 쭉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냐? 핵심은, 여러분은 핵심을 좋아하시잖아요. 결론이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이 뭐야? 그거는 돈 주고 배우시는 거예요. 돈 주고 듣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작년 9월 달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맞죠? 실업자 지수가 낮아지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지수가 4.0 이하로 가야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언제 올린다? 23년에는 무조건 올린다. 맞죠? 당연히 이때 돼보면 또 틀리겠지만 우선 21년은 100% 못 올린다. 22년에는 예를 들어 중국과 화해가 되어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올릴 수 있겠지만 이때도 긴가민가하다. 하지만은 23년은 거의 100%다. 이해되시죠? PC는 우리 개인이 소비를 얼마나 했냐 이 개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소비를 개인이 얼마나 했을까를 보니까 작년 9월 달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거의 예측과 크게 변동이 없죠. 거의 일치하죠. 이 부분도 그렇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핵심이고, 자, 이거 첫 번째 자료.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오차 범위 값입니다. 오차 값. 오차 범위.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예측한 범위는 이랬는데 오차 값 지금 현재 그 시간이 되니까 1월 달에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기간 자료를 다 받아서 취합을 하니까 오차 값은 이렇게 발생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하여튼 오차 값은 이렇게 발생했다. 방금 보여드린 차트 두 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자, 이 범위는 아까 첫 번째 차트에 나왔죠. 레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미들, 센터. 그렇죠? 센터는 있고 메디안 값. 이거 예측 값이고, 그 다음 센터 값은 이 전체에서 중간이 아니라 이 예측 값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확률, 이 범위의 중간 값이 센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세부적 범위의 센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디안은 이제 예측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 보여드렸고. PC는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 첫 번째 차트에, 두 번째 차트에서 PC 값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도표화해 놓은 거예요. 결국엔 뭐냐? 좋아졌다. 그리고 금리는 올해는 100% 못 올린다. 내년에는 올리더라도 내년에 언제 올려요? 내년 가을이나 겨울.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 자, 이게 기준금리 타켓 포인트 값입니다. 기준금리. 아시겠죠? 페더럴 파운드 레이트도 있잖아요. 왜 이래? 잠시만요. 페더럴 파운드 레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준금리 값입니다. 자, 이 21년 여기가 지금 화면이 왜 있었는데 22, 23, 24. 24가 아니라 롱런. 이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확실한 건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부합하는데 확실한 건 22년에는 아직 못 올릴 것 같고 23년에는 올리는데 몇 번 올릴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23년에 올릴 확률은 거의 한 번은 무조건 할 것 같다. 재수 좋으면 두 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2.5는 우리 목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부동산과 정확하게 타겟팅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미국 부동산은 기준금리를 쭉 나열해서 봤을 때 2.5를 넘으면 터져요. 그래서 정말 경기가 초호황이 아닌 이상은 못 올려요. 왜? 자기가 터지니까요. 기준금리가 2.5면 일반 개인들이 모기지나 아니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2.5가 아니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소 5, 6, 7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못 버틴다니까요. 과거에 리먼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함부로 기준금리를 못 올려요. 즉 부동산은 뭐 여러분 제가 장담하니 23년까지는 고고 행진 고고고고고 그 데이터 값도 또 있어요. 이거 알려드렸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전에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순서가 바뀐 거. 자, 이거는 뭐냐면 역사상 이 GDP 변화값과 2007년부터 모니터링 된 거예요. 실업자율 변화값이 그냥 한눈에 봐도 거의 일치하죠. 한눈에 봐도. 그러면 미래의 GDP가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알려면 실업자 지수만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자료의 핵심이 뭐 물가지수 여러가지 자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을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면 바로 unemployment rate, 이 실업자 지수입니다. 실업자 지수. 왜? 일을 해야 우리가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 그거 CPI나 방금 PCE 값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맞죠? 간단하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실업자가 되면 국가 GDP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의 주위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최소 구멍가게부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구멍가게가 망했다는 거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형 마트를 많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실업자는 밑바닥부터 발생하거든요. 그 밑바닥 사람들은 이마트 많이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셔서 이마트 많이 가지만 정말 없으신 분은 이마트 많이 못 가요. 구멍가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 내 주변에 구멍가게부터 가보시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건 GDP 지수값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PC값,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나타내는 지수값. 2007년부터 똑같습니다. 2020년까지 과거의 패턴과 지금 이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코어 핵심적인 거, 더 디테일하게 나타낸 거고, 이건 광범위하게 개인이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는 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흐름을. 그리고 연준이 자료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기관들은 이런 자료들을 원천 자료를 다 보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몰라시죠? 이거 참고하시고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출처 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주위의 많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 사익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25년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뭘 먹고 살까, 저 혼자 생각하면 저는 이런 방송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놀아도 저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방법도 알고 있고. 왜 이 강의를 해야 되냐면 내 주위의 분들이 많이 망하고 25년부터
내 주위의 분들이 힘들어하면 저 또한 어떤 그런 사회적 범죄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발도 이불로 실 사서 신발도 꾸며가지고 신고 다니고 옷도 꾸며서 입고 그래요. 겸손이 묻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타켓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금융 전문적으로 지식산업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똘똘똘똘 뭉쳐서 외국을 공격하는 그런 멋진 파이낸스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의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막 헤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코리안 개미들이 나뿐만 아니라 저 주위에 있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제가 알려드리는 기관 자료를 보시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되어서 외국을 공격하는, 금융 공격하는, 그렇게 해서 금융 강국이 되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욱더 큰 힘을 줍니다. 홍보도 많이 부탁드려요.